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가족 소통 전문가 김대원 소장님 모셨는데요. 무대 위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소통 잘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은 다양한 곳에서 가족 소통 전문가로서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기억 남는 가족은 뭐 이제 다들 각각의 사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화 상담했던 사례가 좀 한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60세 여성 되시는 분이 전화 오셔서 사연이 되게 특이했어요. 남편분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랬더니 너무 바람을 많이 핀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핀다. 그래서 방법이 없냐.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이제 맞바람을 피면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 제가 말한 바람은 뭐 다른 바람이 아니라 그냥 뭐 춤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행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추위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한 군데를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심리니까 주도적으로 살아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끊었냐면 무료 상담은 또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7개월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정신 차렸다. 그래서 왜 그랬대요?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쫓아갈 때는 도망갔는데 쫓아가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니까 이쪽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이나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몇십 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팁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인생 그거를 좀 하시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예. 또 소장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강연을 많이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소통의 어떤 중요성, 소통이 억울해라고 했는데 억울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동작을 한번 배워보자. 뭐 이제 제가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예사 몸은 아닙니다. 한 3년 동안 이제 집에서 이제 뭐 트레이닝을 한 몸인데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100개의 잘못된 동작보다 10번의 정확한 동작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소통의 습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소통의 습관을 가지고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소통을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천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실전 소통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의 두 번째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소통이 억울하다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듣고 보니까 소통 참 많이 억울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과 소통하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소통을 좀 제대로 알고 소통을 좀 연습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 준비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정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아는 척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누가 말할 때, 상대가 말할 때 재미있는 척하고 반응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 듣는 척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좀 누가 말하면 진지한 척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 소통은 태도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소통이 억울하다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듣고 보니까 소통 참 많이 억울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과 소통하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소통을 좀 제대로 알고 소통을 좀 연습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이 준비해 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 봤냐면, 부모가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자식을 망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왜 자식을 망칠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럼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통과 소통하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정해봤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 제일 먼저 아는 척을 좀 해주면 좋겠다. 뻘쭘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쳐보세요. 누구라도 먼저 아는 척 해주지 않으면 나중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뻘쭘합니다. 먼저 아는 척 해주는 용기, 먼저 아는 척 해주는 어떤 그 배려심, 이런 게 되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핵심을 말하자면 인사를 잘하는 게 저는 소통의 출발이라고 봐요. 몇십 년을 인사를 잘하자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인사 제대로 하는 사람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사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꿈을 두고 방송회 할 때 어떤 분이 라디오회를 한번 나와라 그래서 라디오회를 먼저 나간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 나가면 항상 먼저 가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돌로 추정되는 사내 남자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벌떡 하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누군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까 관심도 없어서 조용히 나도 내 대본 보느라고 막 외우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그쪽을 쳐다봤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앉아 있다가 리더 격인 친구가 딱 보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펄떡 일어나서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인사하고 나가도 인사하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도 인사할까? 왜? 자동문이 열리면 거의 자동 작업이니까. 그래서 야, 참 저렇게 인사 연습을 시키는구나. 이제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 대본 보고 있는데 너무 계속 인사를 하니까 이제 궁금해졌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작가분께 물어봤더니 작가분이 옆 다른 스튜디오에 녹음하러 오신 아이돌인데 처음 나온 그룹인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막 전화해보더니 뭐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B1A4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복사지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그룹 이름이 B1A4. 그래서 야, B1 사이즈가 나왔나? 난데 그러고 말면서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연습 참 인사 연습 참 열심히 시켰구나.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이제 녹화를 하러 이제 며칠 있다 갔는데, 거기는 갔더니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옆에다 구경하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출연자가 써 있는 데 보니까 다른 녹화인데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출연자더라고. 슈퍼주니어는 저도 알겠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우와, 슈퍼주니어구나.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딱 쳐다보니까 시원 씨. 정말 잘생겼습니다. 남자가 봐도. 제가 방송국에 와서 느낀 게 왜 대한민국 주부님들이 남편을 보고 오징어라 그러는지 저도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방송국 가잖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첫 인사가 우와 정말 잘생겼네요. 내가 첫 인사였어요. 그 이제 슈퍼주니어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사이인데. 그래서 화장실 나가면서 떠오른 생각이 저 친구들 역시 인사가 습관이구나.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정말 인사 잘하기로 유명한 그룹이 슈퍼주니어래요. 정말 인사 잘해요. 그때 나한테 한번 했던 인사 때문에 솔직히 그분들은 저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나만 그 인사에 뻑 가서.
죄송합니다. 그 인사에 감동받아서 그게 5년 전 일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슈퍼주니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슈퍼주니어 내가 이러고 다니는지 몰라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떠오른 게 내가 슈퍼주니어를 성공을 시킬 수는 없지만 슈퍼주니어를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슈퍼주니어를 끌어낼 이유가 뭘까? 나한테 우연히 지날 때 나를 무시했거나, 그죠? 쓸데없는 조언을 했거나, 비난했거나, 그럼 그게 내 빈정을 상하게 하고. 근데 그게 슈퍼주니어와 나와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우리가 아이들과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쓸데없는 비난이나 충고나 조언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게 나쁜 감정을 줄 수도 있는 나쁜 소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만남의 인사가 소통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사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인사 잘하셔야 되는데, 근데 인사라는 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한테 하는 게 인사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거. 먼저 본 사람이 우리 친하게 지내라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는 거. 이게 인사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자꾸 하시면은 아무래도 소통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누가 말할 때, 상대가 말할 때 재미있는 척하고 반응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응의 1단계가 뭐였어요? 반응의 1단계? 고개를 끄덕인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1단계 준비 시작.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너무 빠르면 나를 또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품위 있는 이거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박수 친다. 세 번째는 엄지척인데 이 반응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재밌는 척 해주라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냐. 아주 중요한 논쟁이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라고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분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재미있는 척하고 잘 들어주는 척을 해야 저분이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눈으로 살피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는지. 아니고 강의를 오래 해서 아는데요. 강의를 할 때 보면 꼭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하는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저분은 왜 저래, 왜 아플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되게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누구를 자꾸 쳐다보냐면 반응 좋은 사람들, 이분들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반응의 천재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재미있는 척 해주는 게 배려심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상대가 믿을까? 믿지요. 왜 믿냐면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구상에 가장 좋아하는 대화는 여성들끼리의 대화다. 집 밖에서 하는 대화, 집 안에서 하는 대화 말고요. 집 밖에서 하는 대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네에서 역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고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또 안 쳐다봤습니다. 왜? 또 쳐다볼 만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누가 들어오더니 거기 가리키면서, 언니 너무 예뻐져서 몰라봤잖아. 내가 커피 마시다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분이 등을 돌리면서, 어머 자기는 더 예뻐졌으면서, 그래서 순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내가 아는 이쁜 기준과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살아있으면 이쁜 걸로 하자. 근데 저는 그런 대화를 너무 좋아하는 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좋은 말, 맞는 말, 바른 말, 조언 이런 것만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통을 오히려 저는 방해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도 남편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뭐 아내분께서 여보 나 옛날에 이뻤지? 아유 그럼 지금은 안 예쁘지?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소리야? 예나 지금이나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지.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왜? 천사를 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던져주셔야 평화로워집니다. 또 여성분들이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팔뚝 굵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어. 왜 굵어졌는지. 아이들 키우고 그러게 내가 들어오면 냉장고 옮기려니까 그걸 못 참고 혼자 옮깁니다. 그러니 팔뚝이 굵어지지요.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여보 나 팔뚝 굵지?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내 눈에는 젓가락 같은데 이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보 나 팔뚝 굵지? 소도 잡겠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 못하고 좋은 말을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남에게 좋은 말, 맞는 말, 바른 말을 해주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되었던 경험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해보셨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했다면 그건 내가 지금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가 말을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또 내 말을 그 사람이 듣는다면 내가 언행일치가 된 경우다. 내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될 때 그때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무게가 있는 건데 왜 가정에서 부모님들 말을 잘 안 듣느냐? 왜 요즘 윗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것처럼 나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걸 다 봤는데 말은 다르게 하시네요.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어쩌면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일을 원한다면 좋은 말, 맞는 말, 바른 말이 효과가 없다면 어쩌면 거짓말, 어쩌면 립서비스, 어쩌면 칭찬, 어쩌면 덕담 이러한 말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엄마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도 있다. 어쩌면 서로 거짓말 잘하는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여기서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 아닌 것쯤은 이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더 좋게 말하면 덕담이고, 그죠? 좋은 말이고, 이게 어떤 공덕도 뭐 덕을 짓는 일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디슨 이야기 너무나 흔한 이야기죠. 천재였는데 학교에서 바보로 취급받아서 퇴학을 당합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엄마한테 써주죠. 퇴학 통지서. 그리고 에디슨에게 전해주죠.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다시는 학교 오지 마라. 에디슨은 너무 좋아요. 학교 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집에 막 가서 엄마 학교 오지 말래 하고 편지를 주고 놀러 나갑니다. 엄마가 편지를 봅니다. 편지 내용 기가 막히죠. 뭐겠습니까? 퇴학 통지서입니다. 에디슨이 놀다가 와서 엄마 선생님이 뭐래? 편지에 뭐라고 썼어? 너는 이 우리나라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인데 너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네 학교에 없어서 이제는 엄마가 너를 가르치기로 했어. 그러니 내일부터는 엄마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에디슨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에디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에디슨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때 받았던 편지를 보았더니 천재란 말은 어디에도 없고 바보란 말만 있고 그냥 퇴학 통지서였어요. 만약 그때 엄마가 너는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니? 넌 왜 바보같이 그런 생각하니? 라고 말을 했었더라면 에디슨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남은 시간은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바른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덕을 쌓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좋은 말 해야 되고 뭐
좋은 데는 말, 충고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칭찬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 말로 맞잖아요. 너무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저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댓글을 가끔 달아주세요. 굳이 안 달아주셔도 되는데 달아주십니다. 정말 계속 뼈를 때립니다. 온몸을 때립니다. 온몸을 때려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해하죠. 굳이 그 바쁜 시간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도 힘든 분일 것 같다.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요. 자기가 사는 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하면서 견디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활 습관 자체가 뭐냐면 이제는 좋은 말 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한 번은 또 우리 아이가 뭐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군대 간다고 왔어요. 군대 간다고 왔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을 안 갑니다. 그래서 1년쯤 된 날 물어봤습니다. 제대했겠다? 지도 웃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되게 신중을 기합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물어보고 합니다. 왜? 질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게 생각하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는데, 나쁜 질문은 100%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하는 질문은 100% 나쁜 질문입니다. 적어도 질문하시려면 적어도 몇 날 며칠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안 가는 이유가 있니? 그랬더니 고르고 있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시대의 군대, 선생님의 시대의 군대와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군대는 군대입니다. 옛날 군대든 지금 군대든 군대는 군대고 가기 싫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고르고 있다 그래서. 근데 한마디 했어요. 아유, 그냥 아무 데나 가지. 짜증이 나니까. 너희 형도 공군 갔는데 얼마나 잘 있다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가 그랬더니 어머 짜증을 내더라고 저한테. 처음으로 짜증 내는 거예요. 형은 운이 좋았잖아요. 라고 짜증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게 뭐다? 이때 내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대로 두드려 패면 관계 끝입니다. 그 반응이, 그 한 번의 반응이 앞으로의 10년, 20년 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전문가니까, 프로니까 바로 반응했습니다. 형 운이 좋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운은 네가 더 좋지. 그냥 던졌습니다. 나는 걔가 운이 좋은 나쁜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아들이니까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던졌어요. 그리고 확신을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반드시 갈 거야. 일단 던졌습니다. 공이 갔습니다. 그렇게 운 좋은 애 처음 봤습니다. 계속 운 좋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 운이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지금 졸업 안 했는데 1년짜리 인턴 취업을 잘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던집니다. 참 운이 좋구나. 역시 운 좋은 놈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 친구를 돌봐주지 못할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돌볼 때 뭐가 필요할까? 자기 내면에서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중요할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뭐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난 왜 이렇지? 난 왜 되는 일이 없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뭐다? 선택이 다르고 그 선택이 결과를 다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운 좋다고 던집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더라고요.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걸 취업했어요. 1년짜리지만. 저도 운이 좋은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일단은 돈이 더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취업했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취업할 순서가 아닌데 여기 있다 한국에서 이제 복학하고 갔는데 원래는 그 전에 취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취업 공고를 올렸는데 그 회사 전산이 꼬여가지고 늦게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다 포기하고 딴 데 지원했는데 얘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도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역시 운 좋은 애는 달라라고 계속
하나의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운이 좋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운이 좋다고 말해 주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도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저는 야, 너 운이 좋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제가 격려해주고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운이 좋다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래서 또 큰아들 얘기를 또 하자면 이 친구에게는 그런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은 큰아들 아주 어린 시절에 큰아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얘가 도대체 장점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짜냈어요. 근데 사실은 있었는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 기초를 배우다가 어디서 좋은 걸 들으면은 아주 몇십 단계 위 거도 지가 연습해서 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키를 타고 싶은데 내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친구 엄마한테 부탁해서 그 친구 엄마 차를 타고 스키를 타러 가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메일에 써줬어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아이니까 그걸 끈기라고 하는데 그 끈기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딱 한 줄 써줬는데 그 한 줄이 또 그 아이의 또 생각을 정리하고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답신이 왔어요. 아빠, 저는 제가 마음 먹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척 반응해주고 이러한 것들 덕담해주는 게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잘 듣는 척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인터넷을 조회해 보시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 2에 나오는 것 같아요. 2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청득심입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여러분, 사모님들, 남편분들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들을 거다. 그러면 가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 끄떡거려요, 이렇게. 그리고 한 달 있다 전화 와요. 못 듣겠다. 그래서 왜 못 들어 했더니 너무 말이 많다. 어떻게 들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럴 때는 입 다물고 그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안 게임 때 라면 먹고 달리기 하다 금메달 딴 선수 있어요. 현정화 아니에요? 그냥 들어.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 바로 이런 겁니다. 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고쳐도 되는데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가 듣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한 게 틀린 줄 알지만 꾹 다물고 들어주는 어떤 이런 이청득심의 원리가 가정소통에서 이루어진다면 점점점 마음이 다가워지고 가까워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슬픈 이야기지만 유기견들
학대받은 유기견들, 그 유기견은 친해질 때 그 조련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두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잖아요. 그 유기견만큼이나, 비유는 그렇지만 유기견만큼이나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럴 때는 잘 들어주는 거, 잘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하나 해놓는 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소통일 수 있다. 우리가 말은요 3년 배우면 되지만 듣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듣는데 제대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래서 이청득심의 원리, 이거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죠? 마지막으로 좀 누가 말하면 진지한 척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 소통은 태도입니다. 보면 압니다. 내 말을 잘 듣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제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닌데,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방송하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나도 그 사람을 같이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미 그 사람의 태도로 느꼈죠. 가끔 가다가 방송하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은 경주를 가다가 뭔가 내비게이션을 막 고치는데 집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너 가만 좀 있어봐, 일할 때.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물어봤다면 내가 짜증냈을까? 반성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무시하는 거구나. 존중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구나. 그게 제가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도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이런 소통 전문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뭔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나만 그런 감정을 느끼겠냐. 여러분도 느끼고 그도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태도라는 거는 사실은 뭘까요? 태도는 저는 표정과 말투에서 나타납니다. 표정과 말투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일단 누구를 대할 때 웃는 표정으로 대하고 싶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한 10분씩. 지금은 아주 훈련 잘 받은 강아지 수준은 돼요. 정말 아무 때나 웃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웃을 수 있어요. 웃어봐. 근데 연습을 길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마주보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은 집에서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웃는 얼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실험이 있어요. 볼펜을 이렇게 물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물고 일을 하는 사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문 사람의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더라. 왜? 가로로 무는 건 웃는 근육이 움직이잖아. 웃는 근육이 움직이면 이 뇌에서 아, 얘가 웃네, 즐거운 일이 있나 봐 라고 뇌가 더 잘 움직인대요. 근데 왜 화나면 입을 뾰루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뾰루통하게 이 근육을 내밀면 뇌에서 아, 화났네 라고 모든 기능이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이 웃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웃는 연습이 나하고 소통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태도가 표정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 말투. 여러분, 말투는 좋은 말투가 있고 나쁜 말투가 있습니다. 나쁜 말투는 상처 주는 말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말투가 좋은 말투인지 상처 주는 말투인지 다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말투가 나쁜 말투인데 나만 모른다면, 너 잘 되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평생을, 그거는 폭력일 수 있다. 폭력일 수 있다. 근데 추정컨대 우리나라 성인의 말투는 나쁜 말투, 상처 주는 말투가 저는 많을 거로 추정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 말투가 그랬고,
그 말투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받은 말투를 또 자식에 물려주고 이게 소통의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불통의 대물림이 돼서 늘 그 집에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말투. 또 슬픈 얘기 할까요? 군대에도 강의하러 갑니다. 원래 병사들한테는 제가 강의하러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친구들이 날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갑니다. 예산이 안 맞아서 걸그룹이 못 온답니다. 그래서 가도 나도 미안하니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오면 안 되는 거 안다. 아저씨가 닭사 왔다. 한마디만 하고 갈게.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아저씨가 우연히 선글라스를 쓰고 갔는데 이렇게 아이 포옹하고 아이가 훈련받으러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니? 지금도 날라 그러네. 근데 아빠들이 왜 선글라스를 쓰고 가냐면 그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자기 엄마는 막 울어. 이땐 참 여자는 좋은 것 같아. 아무데나 울어도 되잖아. 왜 남자는 울면 안 돼? 그 녀석도 눈물을 감추고 나도 감추고. 그래서 아빠들이 선글라스 쓰고 오는 거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빠를 대신해서 한마디만 할게. 무사히 제대해라. 아저씨가 닭 싸왔다. 그러면 우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쳐다봤는데 좀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나 너무 슬펐어. 관심병사. 무슨 말을 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군대 와서 이렇게 된 건 아닐 거다. 오랜 시간 가정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언어 폭력에 노출이 되면서 계속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그게 군대에 와서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으니까 점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근데 그런 병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해자가 가해자인 줄 모른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소통에 있다. 오늘이 4가지의 소통 원칙. 이거를 잘 연습하시고 소통과 소통하셔서 지금이라도 개선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시간이 10년이면 고치는 시간이 1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참 묘해서 소통이란 건 한 방에 훅 하고 풀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을 위해서 또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음과 마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소통, 실천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말씀하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소통 전문가이시지만 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순간도 있으신가요? 소통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네. 요즘에 배우는 게 하나 있다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배우고 있어요. 근데 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만심에 많이 빠져 살잖아요. 저는 제 말이 늘 옳고 내 생각이 늘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 저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소통의 순간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찌르는 소통이 있어요. 네. 댓글 같은 거. 막 가슴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좀 해결을 해놨죠.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예, 이렇게 배려심을 좀 갖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해결 안 되는 소통은 이제 아내와의 소통. 그거는 뭐 어떻게 그냥 그래서 제가 정한 방식은 그냥 눈에 안 띄는 게 이제 이것도 싫어해요. 그냥 눈에 안 띄고 그냥 눈 깔고 사는 게 뭐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고 부처님도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다음 강연이 좀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2주 동안 더 계속해서 김대현 소장님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